총편익에서 지불 금액을 빼고 남아있는 위에 있는 삼각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총편익에서 실제로 지불한 거 이거밖에 안 되지. 그치? 따라서 소비자 잉여가 여기 아래쪽으로 델타 CS입니다. 증가합니다. 생산자들의 생산자 잉여는 매출액에서 MC 밑에 있는 거 빼고 남아있는 이 삼각형이었어요. 그치? 근데 지금은 더 큰 매출액에서 MC 밑에 있는 걸 빼고 남아있는 삼각형이니까 생산자 잉여는 이만큼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하나 바뀐 거 없지? 접근법 하나도 달라진 거 없죠? 보조금의 크기보다 늘어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크기가 작잖아요. 그치? 정부가 쓴 돈보다 소비자 쪽과 생산자 쪽에게 이렇게 분배돼서 늘어난 크기가 작고요. 차액인 쪽 삼각형이 자중 손실입니다. 그러니 아까 규칙은 지금도 통용되는 거예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그 사이에 이제 수직선, 올린 삼각형. 그 삼각형이 자중 손실이다. 얘는 이런 말 문제로 나오는데요. 조세의 경우는 수량을 줄이기 때문에 자중 손실을 유발시키지만 보조금의 경우는 균형 수량을 늘리기 때문에 자중 손실이 없다. 이렇게 현혹시키는 문제가 나와요. 틀렸어요. 조세건 보조금이건 달성된 큐에서 수직으로 올린 그 삼각형이 무조건 자중 손실입니다. 예외는 없어요. 이쪽도 우리 시험에서는 조금 됐어요. 2014년도에 나오고 계속 조세 위주로 나오고 있는데 뭐 조세를 또 한참 냈으니 뭐 보조금으로 나온 뭐 그런 해가 된다고 해서 난이도가 높아지진 않습니다. 사실 보조금 풀이법으로 조세 풀이법도 똑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도록 제가 툴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론 강의에서 획득하고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 건 그래프를 하시는 것이고 또 이제 시험장에서 또 나오는 유형 중에 계산 문제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데 계산 문제를 다 고지고대로만 풀지는 않습니다. 꽤나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테크닉들도 전수를 시켜드릴 거예요. 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이 둘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쭉 점검을 해 보셨습니다. 자, QP 평면에 대한 정복이라고 보통 제가 설명을 하는데요. Q, P, 수량과 가격을 기준으로 설정된 그 평면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공부를 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집중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챕터 3으로 넘어가시죠. 자, 이제는 챕터 3 소비자 이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드려볼 건데요.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되는 평면은 일단 두 재화를 가정을 할 거예요. 이 재화를 소비한다는 게 평면 하나의 재화만을 전제하는 것인데 하나의 재화만 가정하는 것을 우리는 부분균형 분석이라고 합니다. 다른 쪽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텐데도 다른 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분석, 이를 우리가 부분균형 분석이라고 부르고요. 소비자 이론에서는 두 재화를 등장시킬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햄버거와 콜라, 하지만 지금은 재화를 특정하지는 않고요. XJ, YJ 이렇게 두 가지 재화로부터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 거라고 합니다. 24페이지 뭐 여기서 툭 까놓고 나오진 않습니다만 기본기로는 의미가 있고 중요하죠. 선호 체계 분석의 기초, 상품 묶음 두 재화를 가정한다면 그렇다면 여러 가지 상품 묶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X하고 Y라는 두 개의 재화를 전제한다면 그렇다면 뭐 두 개, 한 개, 세 개, 세 개, 뭐 다섯 개, 뭐 두 개, 이쪽이 뭐 하나, 뭐 세 개, 아주 많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가분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1.1에 3.3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소수점이 나오면은 그 수험생들의 가슴이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보통 정수로 문제를 출제를 하는 편인데 이제 가능성만 보자면 굉장히 다양한 그런 숫자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X, Y라는 상품 묶음
이렇게 두 재화를 서로축과 서로축으로 설정을 한다면 할 수 있죠. 그죠? 뭐 정확히 안 찍는다 하더라도 2,1은 여기쯤, 3,3은 뭐 여기쯤, 5,2는 뭐 여기쯤. 그 얼마든지 점으로 다 찍을 수가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상품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상품 묶음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은 뭐 X 몇 개, Y 몇 개, 요거 조합들을 우리가 상품 묶음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선호, 관계, 효용 함수. 자, 이 중에서 어떤 걸 제일 좋아할까요? 기준 없이 질문할 수 없어요. X가 햄버거고 이게 콜라라고 해요. 그 어떤 사람은 햄버거가 훨씬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콜라가 너무 좋은 사람도 있어. 햄버거가 많이 좋은 사람은 이쪽을 좀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고, 콜라를 많이 선호하는 사람은 일단은 이쪽인가? 이쪽이 더 나을 수도 있고, 많이 선호한다고 해서 햄버거가 효용을 떨어뜨린다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결국 이제 선호 관계, 6가지 제가 들은 것 중에서 어떤 걸 더 좋아하니라는 질문은 당연히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